네, 들으신 것처럼 금강산 합동문화행사와 마식령 스키장 공동훈련을 준비하기 위한 우리 측 선발대가 동해선 육로를 통해 북한을 방문했습니다. 25일에는 북측 선발대가 우리 쪽으로 내려올 예정인데요. 이 판문점과 경의선에 이어서 동해선까지 남북 간 3대 육상 통로가 모두 열리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들 육로길이 지속적으로 남북 교류에 가교가 될지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시간 김정봉 전 국정원실장, 김철우 국방연구원 연구위원 두 분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예. 자, 현송월 단장이 이끄는 예술단 사전점검단 1박 2일 일정을 마치고 어제 돌아갔습니다. 글쎄요, 문재인 정부 들어 첫 북측 인사의 방남이어서 굉장히 관심을 끌었습니다. 뭐 한바탕 소나기가 지나간 그런 느낌인데 두 분 어떻게 보셨는지 듣고 싶습니다. 먼저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실까요? 일단은 북한 선전선동부가 현송호를 단장으로 보내는 바람에 자기네가 기대했던 그 선전 효과보다도 한 200%좀 예. 초과 달성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예. 만약에 남자가 왔다면 그렇게 열심히 안 받겠죠. 화장을 어떻게 하고 옷을 뭐 입고 그다음에 핸드백을 뭘 들고 뭐 이런 건 남자였으면 안 따졌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일단 선전선동부가 이제 성공을 한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입장에서 뭐 국정원 직원이 됐다면서요. 현손에 불편해하신다고 자꾸 질문하지 말라고 기자한테 그랬는데 그래서 그걸 보면은 일단은 북한이 지난번에 온다 그랬다가 안 온다 그랬다가 다시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번 우리를 길들이기를 한번 했는데 그 효과를 톡톡히 보고 갔다. 우리 정부가 그 현송월 단장의 심기를 건들지 않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한 게 좀 보인다라는 게 느껴졌고 그다음에 또 이제 경비 병력을 1,600명을 동원했대요. 처음에는 뭐 국외중대 720명이라더니 1,600명을 동원했다고 그러고 보니까 도로도 완전히 통제를 했었어요. 우리 대통령이 공항 가실 때도 그렇게 안 합니다. 요새는 대통령께서 이제 국민들한테 피해를 준다고 그래서 그렇죠. 가능하면 신호 통제만 하고 어지간하면 통제 잘 안 하시는데 이거 뭐 대통령도 더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로까지 완전 싹 치웠더라고요. 보니까 야 이건 좀 뭔가 이거 대통령보다 더한 대우를 받은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조금 그런 게 눈에 좀 걸렸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북쪽에서 보는 현송월을 보낼 때 성과를 거뒀느냐, 북쪽은 어떻게 평가할지, 남쪽에서는 이번에 왔는데 예술단 점검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가 많은데 과연 적절하게 대처를 해서 남쪽에서도 어느 정도 성과를 이뤘냐 이런 뭐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대한민국이 그 세 개의 이목을 집중한 가운데 평창 올림픽 준비가 아주 착착 진행되고 있고 그 동안의 스피디 측면에서 금년 1월부터 불과 지난 한 12년을 준비해왔던 행사를 불과 한 달 사이에 이렇게 빨리 준비할 수 있다라는 안전 평화 올림픽에 우리의 자신감 이런 거 보여주는 것도 있고 대북 메시지 측면도 있는데 이번에 현송월의 방남 행보는 마치 평양과 서울을 그 무대로 해서 본인이 주연 배우처럼 항상하는 그런 그 전략적 의도 마치 그 상황을 주도해 나가는 이후에 어쨌든 간에 그 인물이 그런 그 세계의 여론의 주목을 받아가면서 그걸 역용한다는 걸 볼 때 우리 대한민국은 그러면 그거를 이용만 나고 가만히 있었냐 그게 아니고 이것을 통해서 역으로 이것을 지렛대를 활용해서 평창 올림픽에 대한 국제사회 관심을 끌어올리고 IOC를 비롯해서 이 전반적인 그 대회 성공의 무드로 가는 기초를 닦았다라고 봅니다. 물론 북측의 그 전략적 셈법이 있었죠. 그 현송월의 행보나 뭐 장소를 점검한 거 이거나 외모를 볼 게 아니고 현송월의 그 두뇌, 그녀의 그 머릿속에는 무엇을 할 것인가 달성하는 목표에 집중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을 봤을 때 그 북의 그 의도와 술수, 저는 술수라고 봅니다. 술수의 뭐 작은 면에서는 그들이 어떤 성과를 거둘지 모르지만 우리의 전략적 목표, 대한민국이 달성하려는 전략적 목표도 간과해서는 안 될 정도로 큰 성공을 거뒀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공연의 어떤 기술적 측면을 물론 보러 왔겠지만 선전 효과를 극대화하는 구상을 머릿속에 생각을 했었다. 그렇죠. 그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5곳을 둘러보고 왔어요. 1박 2일 사이에. 그렇죠? 그 강릉의 아트센터 그리고 이제 국립극장에서 많은 시간을 할애하다 보니까 그 두 곳이 아마 낙점되지 않을까. 이후에 이제 통일부 쪽에서 오늘 나올 이야기를 보면 북측에서 서면으로 문서로 장소와 또 일정을 협의하기로 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준비를 해야 되고 그쪽도 이제 시설을 갖추려면 시간이 필요할 텐데 금방금방 좀 진행이 되겠습니까? 네, 벌써 현송월 단장이 한국에 오기 전부터
일단은 거의 뭐 마음을 굳히고 온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서면 자료를 예. 뭐 인터넷 검색하면 다 나오지 않습니까? 예. 서면 자료를 다 거의 검토를 해서 벌써 마음의 준비를 하고 왔다는 그 증거가 나타나는 것이 예. 가자마자 그 황영조 기념체육관 같은 경우는 뭐 10분도 안 보고 바로 그냥 자리를 떴고 그다음에 강릉 아트센터 같은 경우는 2시간 30분에 있었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뭐 스피커는 미제 뭐 마이어 스피커를 뭐 좀 이렇게 갖다 달라고 그러고 조명은 이태리째를 좀 내놓으라고 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 걸 봐서는 거의 뭐 강릉 아트센터가 그 결정이 된 것 같고 국립극장에 대해서는 뭐 그런 조명이나 뭐 음향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한 것 같아요. 워낙 시설이 좋으니까 그런지 몰라도 어쨌든 간에 그 우리 그 잠실 학생체육관도 봐서 한 5분 7분 만에 나왔고 그다음에 장충체육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벌써 이것도 벌써 거의 결정을 하고 온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평양 가서 다시 문서로 보내겠다는 것은 처음에 여기 올 때도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고 예. 다시 평양에서도 이 서신을 보내는 것도 자기보다 윗사람이 있으니까 예. 이 사람이 결제를 맡아서 이제 보낸다는 그러겠죠.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장소는 거의 결정됐다라고 이제 봐야 되는데 예. 장소가 일단은 조그마한 실내거든요. 그런 걸 봐서는 아마도 음악이 예. 관현악 위주로 갈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무슨 뭐 드럼이라든가 전자기타를 치든가 해서 보천보 악단 같은 그런 뭐 우리 아이돌 그룹이 노래하는 그런 식으로 안 될 것 같아요. 음악 자체가. 그다음에 또 이 사람들이 집중하고 있는 것은 일단은 현지 공연해봤자 1,000명, 1,500명이니까 일단 우리 언론을 통해서 자기네 그 공연 실황 자체가 중계되도록 하는데 아마 신경을 많이 쓸 것 같습니다. 예. 그 북측에서도 현성원의 판단을 전적으로 따라서 아마 그렇게 결정을 할까요? 아니면 뭐 이게 일단 사전 점검단의 총 책임을 맡았으니까 뭐 달라지거나 그렇지는 않겠죠. 김정은이 혹시 뭐 다른 생각을 한다면 뭐 그럴 수도 있나요? 네, 김정은이 이외에는 예. 이렇게 헌성월이나 선전선동부의 그 결정 자체를 뒤집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김정은도 아무리 뭐 독재자고 하지만은 이런 음악적인 이런 부분, 그다음에 이제 선전선동을 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한테 또 전 세계 사람들을 향해서 메시지를 보낼 때는 아마도 전문가 의견을 많이 들을 겁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선전선동부 의원이 뭐 그대로 이렇게 그대로 관철될 거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예. 글쎄요, 현성월에 대한 어떤 그 국빈급 애우에 대한 뭐 찬반 논란도 있습니다만 일단은 손님 대접을 제대로 할 필요는 있다. 뭐 기왕에 내려갔고 사실은 뭐 공연을 위해서 내려온 건데 우리가 뭐 딱히 이렇게 어렵게 대할 필요가 굳이 있겠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만 너무 좀 과했던 건 아닌가. 그러면 이후에 내려오는 북측 손님들은 또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세요? 현성월 그 인물 자체가 있는 뉴스 가치, 뉴스의 상징성 때문에 이렇게 커진 거고 그 첫 번에 또 상징성을 가지고 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언론이라든가 주변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모아서 저는 뭐 블랙홀이라고 그러는데 뉴스를 쓸어담는 네. 뭐 진공청소기처럼 쓸어담는 그 효과가 있어서 그렇지만은 다른 어떤 고위급이 오는 것보다 상징성이 강했다. 그래서 현성월의 여기 행보도 봐야 되지만은 예. 이 행보 이에 평양에서 준비되고 있는 거를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조율하고 하나 이런 것도 봐가면서 그 의전이 과했다 안 했다 하는 그런 논란 그것도 물론 그 우리가 반성해야 될 포인트지만은 예. 그만큼 우리 이번에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이후에 냉각된 그 남북 관계를 풀어나가면서 비핵화까지 가야 되는 큰 여정에 우리 국민들의 열망이 강했다. 예. 언론이 그런 열망을 등에 업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현성월의 이런 모든 행보는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언행이나 하는 건 아니다. 눈높이를 맞춘다. 누구의 눈높이를 맞추냐? 대한민국의 기대와 열망, 이른바 그 우리 민족끼리 코드해가지고 예. 마음과 생각을 향한 전투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것이. 이 뭐 핵미사일 도발은 도발 원점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 이거는 어디서 도발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 우리 머릿속의 잔상을 바꾸는 이미지를 바꾼. 그래서 예. 평양이나 북한을 생각할 때 도발만 일삼는 게 아니고 이런 국제적 스탠다드도 뭐 격조가 있네라는 허상을 심어주는 그 작전이기 때문에 예. 그런 작전적인 측면에서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주 봐야 될 거는 안 보고 뭐 의전이 과했느냐 아니니 국빈이 아니냐 이거는 우리가 달성하려는 전략적 목표 예. 이런 대접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안전올림픽의 캠페인 평화올림픽 캠페인뿐만 아니고 평창 이후에 우리의 포석도 우리는 깔려 있다고 봅니다. 이것을 우리 국민이 공유하고 힘을 실어주고
그동안 삼수만에 이룬 그 평창 올림픽이 성공으로 가도록 물론 다른 이견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것 때문에 더 큰 목표를 놓쳐서는 안 된다. 예.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아주 좋은 얘기입니다. 아주 정말 그 좋은 말씀하셨는데 의전만 두고 보면은 현재 현성월한테 최상급 대우를 했기 때문에 예. 최영애가 거기에 뭐 어떡하려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뭐 더 이상 대우를 할 수가 없는데 그러면 차관급 왔는데 저 정도 대우를 했으면 그럼 북한의 2인자가 왔을 때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이 조금 예. 좀 궁금합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 약간 뭐 위원님께서는 현성월이 영화의 주인공처럼 느껴졌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그 영화라고 친다면 극적인 효과가 사실은 박람을 하루 연기하면서 사실 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박람을 미룬 이유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 안 됐습니다. 통일부 장관은 우리 측 조명근 장관은 재발되지 않도록 북측과 협의하겠다 이 정도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사실은 저희들은 이제 북측의 이야기를 좀 듣고 싶은데 저는 이야기를 하지 않으니까 좀 답답합니다. 그 얘기를 할 리가 없죠. 자기들이 어떻게 보면 벼랑끝 전술을 써서 만약에 남조선 언론이 계속해서 부정적 보도를 하고 그다음에 IOC하고 남북한 그 체육장관이 회담을 해서 북한이 요구하는 이제 잘 안 들어주면은 자기들이 평창에 안 올 수도 있다라는 걸 협박을 하면서 자기네 그걸 관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벼랑끝 전술이었는데 그걸 자기 입으로 벼랑끝 전술이라고 얘기할 리가 없죠. 그러니까 이유를 밝힐 리는 전혀 없습니다. 예. 이건 전혀 없고 그 바람에 하루 늦추는 바람에 이 완전히 우리 언론도 좀 길들이고 그다음에 우리 정부 태도도 완전히 길들여놨어요. 그래서 예. 내가 볼 때는 하루 늦춘 게 북한 입장에서 신의 한 수였습니다. 그렇습니까? 아주 알아서기지 않습니까? 알아서 계속 그냥 질문도 하지 마라. 그다음에 통일부에서 현성월 단장이 움직였던 그 비디오를 떠가지고 전부 다 뭐 웃는 모습 빼고, 그다음에 말하는 거 다 빼고 그거 편집해 줬다는 거 아닙니까? 예. 벌써 하루 늦게 오는 바람에 모든 것을 달성을 한 거죠. 북한 입장에서는 그래요. 아주 신의 한 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제 우리 측 선발대가요. 12명이요. 오늘 금강산을 향했습니다. 9시 30분에 출발했기 때문에 아마 지금쯤 금강산에 도착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번에는 동해선 육로입니다. 2년 3개월 만에 동해선 육로를 통해 들어간 건데요. 자, 이제 판문점에서 고위급 회담을 했고 지난번엔 경의선 육로, 이번에 동해선까지. 그러니까 세계 육로가 다 뚫리는 셈인데요. 이게 너무 오랜만에 있는 일이라 뭐 남북 관계에서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면 되겠죠.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가 있는 것이 일단 기본적으로 북한인 1월 1일 날 김정은의 신년사를 통해 가지고 앞으로 남북한 교류 협력을 전면적으로 하겠다. 남조선 당국은 북한을 방문하겠다는 사람들을 절대로 방해하지 말고 허용해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은 세계 통로가 열렸기 때문에 앞으로 그 세계 통로를 통해서 북한이 전면적으로 남북한의 합작 교류를 이렇게 하려고 그럴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면에서 이제 북한 생각은 그렇고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 통행도 통행이지만은 서해 통진선하고 판문점 통진선이 이제 다시 연결되기 때문에 예. 정말 원시적으로 확성기를 대고 북한에 대해서 의견을 전달하고 뭐 이렇게 이런 거 하는 이런 그런 아주 원시적인 방법이 사라졌기 때문에 우리는 예. 굉장히 우리가 원하던 바는 많이 이뤘습니다. 맞습니다. 그 통신선을 통해서 우리가 남북한의 그 우발적인 충돌이라든가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의사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뭐 상당히 앞으로 좋은 것이고 예. 그다음에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이제 그 동해선 쪽입니다. 동해선 쪽은 이제 북한이 바로 꿈에 그리던 김정은 위원장이 꿈에 그리던 게 2015년도에 그 원산 금강산 관광지구를 개발한다고 그걸 국제지구로 개발한다고 발표를 크게 했는데 예. 이거 유엔 제재 때문에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못했는데 바로 문제가 되는 거지. 금강산 관광이 재개돼야만 나머지 부분이 다 풀리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번에 금강산에서 공동 문화 행사를 한다 그러고 그 루트를 통해서 이제 원산 갈마 비행장하고 마식령 스키장에 올라가기 때문에 그게 다시 이제 길이 활성화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북한 입장에서는 다시 한번 꿈을 꿀 수 있는 거죠. 예. 실제로 금강산 관광을 재개할 수 있는 거는 뭐 그건 차치하고라도 예. 김정은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라도 이 동해선을 이용을 해서 원산지구하고 마식령 스키장, 금강산 그 관광지구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예. 꿈을 꿀 수 있는 겁니다. 마식령 스키장으로 가는 길이 좀 험난하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일단 그 스키장 문제 관련해서 그 유엔 제재의 부분이 좀 조심스럽다. 그래서 통일부에서도 그 부분을 좀 살펴보겠다 한 것 같습니다. 글쎄요, 북측에서 그걸 사전에 알고 있을 것 같은데 그 남측 이번 예술단 점검단처럼 북측에서도 우리 측에 충분히 협조를 잘 하리라고 보십니까? 당연히 협조를 하겠죠. 그리고 그 마식령 스키장 건설 단계에서도 예. 허와 사치 품목이냐 아니냐 해가지고 그 국제사회가
그 최신형 리프트카라든가 설비 일체를 북한에 수출하는 거에서 제재를 가했던 그런 적이 있기 때문에 예. 이번에 그 마식령 스키장이 김정은 치적과 연결된다는 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홍보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체제 내부적인 그 어떤 불만 요소 이런 것도 잠재우면서 예. 그리고 평창 동계 올림픽이 아니고 이것에 부과해서 겨울철 올림픽인데 마치 공동 주최하는 듯한 이미지를 주기 위한 그런 모습을 연출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마식령 스키장에서의 그 여러 가지 행보는 예. 유엔 제재의 기본 그 어떤 정신이라든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훈련을 하고 뭐 공동 문화 행사 하는 거는 뭐 이미 합의돼 있으니까 하겠지만 예. 그 이상의 그것은 저는 궁금하게 생각하는 게 이 모든 남북 교류 협력에서는 저는 군 출신이라서 그런지 우발 상황 대비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박왕자 사건도 아주 그렇게 우발 상황으로 해서 모든 게 일과됐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런 통행 통신 통관하는 과정에서의 우발 상황이나 이견 예. 충돌 이런 문제를 반드시 군사 당국 간의 회담을 통해서 예. 그건 이런 상황이 발생될 때는 이렇게 조율한다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예. 요번에 이상한 게 군사 당국 회담이 안 열렸어요. 뭐 과거에 그 리성건이가 첫 모두 발언에서 2000년 6월 거론하면서 그걸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미 합의된 걸 가지고 계속 나간다. 그래서 우리 군 당국, 우리 대한민국이 제기한 인도적인 그 회담이라든가 남북한 군사 당국 회담에 대해서 일체지 반응하지 예. 않고 있어요. 예. 그러면서 평양에서는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있느냐. 이런 원산이라든가 일대 관광 프로뿐만 아니고 다른 한편으로는 또 다른 도발이나 준 도발 상황이 오면은 이걸 어떻게 우리가 진퇴양난해야 되는. 그러니까 이 전략적을 기획하는 사람들은 뭐 국민들이나 저희 같은 언론은 뭐 현상을 봐야 되지만은 예. 기획의 핵심 브레인들은 어떤 준비가 평양 깊숙한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제2, 제3은 뭔지 그럼 미국의 겨냥을 해서는 어떤 형태가 예. 일어나는지 만약에 원산 일대에서 또 다른 SLBM이라든가 다른 형태의 도발의 병행해서 일방적인 평화 공세가 아니고 예. 평화 공세와 그 무력 시위를 병행하는 상황이 오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런 예. 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남북한 군사 당국 간에 책임 있는 그 우발 상황 대비 계획도 같이 조치가 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그럼 예. 저 마식령 스키장에 예. 남북한이 1박 2일로 공동 훈련을 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고성에서 출발해서 마식령까지 가는데 한 반나절 걸립니다. 한 반나절 걸릴 거예요. 한 4시간 가까이 걸릴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또 나오는 데도 4시간 걸리고 그러면 가서 얼만큼 훈련을 할지는 모르겠어요. 한 몇 번 같이 스키를 타볼지 예. 어떨지 모르겠는데 북한이 왜 우리가 공동 훈련을 하자 그러는데 1박 2일밖에 시간을 안 주는지 그럼 우리 정부가 그러면 더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야, 1박 2일 가지고 우리 가는데 올라가는데 반나절 걸리고 말이야. 내려오는데 반나절 걸리는데 1박 2일 가지고 무슨 훈련을 하느냐. 그것도 한 2박 3일 하자.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는 안 하신가 봐요. 네, 그래서 야, 이게 무슨 1박 2일이 무슨 공동 훈련을 얘기했나 하는 제가 그 의문점이 있고 아까 군사당국 회담은 말이죠. 북한이 별 필요 없다 생각하는 것 같아요. 군사당국하게 얘기하기 시작하면 바로 비핵화 문제를 얘기합니다. 예, 바로 비핵화 문제를 얘기하고 이제 NLL 문제를 얘기하게 되기 때문에 상당히 시끄러져서 그것 예. 자체가 예. 평창올림픽 참가 문제도 그 손상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올림픽 이전에는 그런 논의가 좀 어렵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예. 북한은 현재 일단은 올림픽 문제만 집중하는 것 같은 예, 그런 예. 그 저의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들어온 소식인데요. 이 청와대가 금강산 문화 행사를 하는데 우리 측에서 장관급 인사, 그러니까 도종합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보낼 방침이다. 내부 방침이 정해졌다고 그럽니다. 글쎄요, 물론 이제 중요한 행사이기 때문에 오랜만에 남측 장관급 인사가 이제 가게 되는 건데 제 생각에는 단순히 그 금강산 문화관광 행사 참관을 위해서 가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어떤 의미를 만약에 실현된다면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아마도 이 남북한 간의 예. 민족 동일성 회복을 위한 예. 여러 가지 문화 행사를 북한의 문화상하고 이렇게 합의하기 위해서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북한의 김정은 신년사에 남북한의 전면적인 교류와 협력을 열겠다 그랬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가지고 우리도 만약에 북한 문화상하고 우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이렇게 합의한다 그러면 여러 가지 그 문화 행사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현재
분단에 의해서 남북한 간의 그러니까 이질감이 굉장히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공동 문화 행사를 하면서 점점 더 이질감을 이제 우리가 극복해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예. 아마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쓰려고 장관이 가는 것 같고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장소 자체가 문제가 많습니다. 지난 10년 동안에 그 장소가 현재 그 쓰질 않았기 때문에 금강산요. 금강산 예, 예. 그래서 그게 아마도 손을 좀 봐야 되는데 그렇죠. 손을 보려 그러면 우리 물자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유엔 제재에 위반되기 때문에 예. 아마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좀 예.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이제 저희들이 23일 오늘 이제 올라갈 거고요. 25일에는 이제 올림픽 관련해서 사전 점검단이 북측에서 내려옵니다. 여러 가지를 보겠죠. 그 선수촌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북측에서는 뭐 이번에는 좀 종목이 늘어났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측 선수들을 한 곳에 좀 이렇게 숙소를 정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를 했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그럴 이유가 있겠죠, 또? 그렇죠. 예. 북측의 선수들은 그 경기를 통해서 승패나 실적이나 뭐 금은 동메달을 따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런 뭐 가능성도 상대적으로 지금 현실적으로 약하고 하기 예. 때문에 이런 그 언행이라든가 모든 동선에 이르기까지 뭐 지침이 있을 겁니다. 예. 감독이 아니고 경기를 감독하는 게 아니고 그들의 사상 행보를 감독하고 지침을 내리는 예. 어떤 그 채널이라 이렇게 보여지고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집단 생활을 함으로써 일체감 같은 걸 조성하고 우리가 왜 여기에 왔는가라는 그런 한목적성을 늘 추구하는 그런 행보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 통제를 좀 더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뭐 그러지 않겠습니까? 당연합니다. 예, 예, 예. 제가 뭐 해외에서 예. 북한 인사들을 많이 만나보고 또 우리 국내에 들어온 이제 북한 사람들도 이제 많이 접대도 하고 많이 예. 만나봤습니다. 근데 보면은 3인 1개조로 댕기고 화장실도 같이 갑니다. 예. 예. 그래서 개인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아. 그러니까 현재 선수촌에도 한꺼번에 몰아놓고 예. 사상 통제도 하고 예. 바깥에 이 자본주의에 이 접근할 수 있는 그걸 최대한 차단하기 위해서 예, 예. 아마 굉장히 통제를 많이 할 겁니다. 북측에 요구가 있다면, 그러니까 선수 숙소도 이렇게 약간 구조 변경도 하게 되나요? 구조 그 변경 남측 문화에 좀 젖는 부분을 굉장히 꺼려할 것 그렇죠. 같아요. 그러니까 북한 요구할 겁니다. 예. 굉장히 외진되어 있는 동을 원할 것이고 그다음에 자기들이 쓰는 게 한 2, 3계층을 자기들만 쓰게 해달라 이런 요구를 할 겁니다. 그러면 예. 이제 통제가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올림픽이 2월 9일이고요. 그 바로 전날 2월 8일 날 북한에서 정규군 창설일로 정해서 2월 8일 날 대규모 열병식으로 한다고 합니다. 지금 뭐 미림 비행장에는 13,000명 이상의 병력과 또 200여 개의 각종 전력들이 와서 지금 애행 연습을 하고 있는 중이다. 뭐 에어쇼도 준비 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뭐 개막일 하루 앞두고 하기 때문에 저희 쪽 남쪽에서 이거 좀 연기해달라, 뭐 취소해달라 요구를 할 수 있는지 그 부분도 사실 궁금하고요. 날짜까지 변경한 이유가 있습니까? 원래 이게 4월 25일인가 뭐 그것 때문에. 이게 그래서 그걸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게 김일성이가 1932년도 4월 25일 날 조선인민군을 창건했다고 거짓말을 하죠. 20살 때 무슨 군대를 창건하겠습니까? 근데 하여간 그렇다고 이제 그놈들이 우기면서 옛날에 48년도 2월 8일 날 북한군이 창건됐는데 그걸 32년도로 10년 위로 이렇게 소급해 버렸거든요. 예. 그걸 갖다가 원위치 시키는 겁니다. 원위치. 그래서 48년도 2월 8일 날을 북한 정규군이 창건했다. 그걸 예. 건군절로 하고 예. 그다음에 32년도 4월 25일은 예. 조선인민혁명군이 창건됐다라고 이원화시키려고 그런가 봐요. 이제 공식 발표된 거죠. 예, 그렇게? 이원화시키려고 그러는 것 같은 거 보니까 이번에 그러면 최초로 건군절로 다시 복귀시켰으면 행사를 크게 해야 됩니다. 예. 우리가 2015년도 조선노동당 창건 70주 행사 때 엄청난 열병식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 정도 규모에 맞먹는 어마어마한 그 열병식을 할 건데 예. 우리 제일 큰 관심은 새로운 전략 무기가 어떤 게 나올 것인가.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지난번에 쐈던 11월 29일에 쐈던 화성 15형이 2단 로켓입니다. 혹시나 3단 로켓을 들고 나올지. 그러니까 KN-082게 3단 로켓인데 아직까지 한번 쏜 적이 없습니다. 예. 다시 그런 백두산 엔진을 쓴 3단 로켓이 나타날 건지 아니면 북극성 3형이 나타날 건지 예. 그다음에 또 새로운 모형의 핵탄두 모형을 들고 나올 건지 그런 게 이번 그 건군절 행사에 예. 가장 그 포인트를 하겠습니다. 그 위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도 열병식에 마찬가지인데 그 날짜를 바꾸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열병식이 문제입니다. 열병식은 도발을 하지 않고도 도발 이상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러니까 김정은의 신년사에서 보면 대량 생산과 실전 배치를 강조한 대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미 핵 보유국 행세를 하는 거를
우리 측의 분석에 의해서 그거를 자동적으로 인정받게 하는 그런 행사를 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예. 어떠한 전략 무기가 나오느냐. 그러니까 날씨 문제라든가 이런 열병식하기 굉장히 곤란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바로 그날이 평창 올림픽 하루 전날입니다. 예. 개막식 하루 전날 이런 대대적인 열병식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또 압박을 가하는 전략적 소통, 북한판 어떤 선전선동인데 이것을 통해 가지고 미국이라든가 국제사회에 보내는 메시지가 있기 예. 때문에 열병식의 구체적 내용이나 장비 이런 문제를 우리 정보 당국에서도 분석을 충분히 하고 예. 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타나는 그 전략 무기라든가 특히 핵 미사일 전력을 암시하는 그런 새로운 무기가 선보일 가능성도 있고 예. 또 그걸 통해 가지고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그런 이른바 남남 갈등이나 혼돈 현상이 심하다. 그러면 지금 뭐냐? 지금 이 핵 미사일 실전 배치를 축하하는 공연이냐? 뭐 이런 논란까지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예. 예. 핵 보유국을 축하하는 공연 아니냐? 빌미는 평창 올림픽을 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이 열병식이 실제 진행이 된다면은 예. 그것이 갖고 있는 메시지의 함의 또 밑에 숨어 있는 중장적인 대책도 그래서 우리가 도달하려는 목표는 반드시 비핵화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렇게 우리가 전략적으로 다소 희생적인 요소가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징검다리로 가려는 우리 예. 그 방향과 항상 일치시켜야 된다고 이렇게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도 플랜 B가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지금까지 김종봉 전 국정원실장, 김철우 국방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얘기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